안녕하세요, 잡주광입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린 가운데 스포츠 브랜드들의 자존심을 건 한일전 승패가 드디어 판가름 났습니다. 올림픽 기간 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착용한 유니폼 브랜드를 집계한 결과 한국 브랜드 휠라가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메달 수가 가장 많았던 브랜드로 휠라가 1위에 오르면서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집계 결과 휠라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총 49개의 메달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류별로는 금메달 22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3개였습니다. 뒤이어 2위는 일본 브랜드 데상트로, 데상트를 입은 선수들도 49개의 메달을 따냈지만 휠라 유니폼을 착용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더 많이 따내면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휠라와 데상트에 이어 피닉스, 아디다스, 안타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휠라는 이번 올림픽에서 네덜란드 대표팀을 공식 후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등 이탈리아 빙상은 물론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도 휠라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렀습니다. 휠라가 이번에 올림픽 특수를 제대로 누린 종목은 바로 스피드 스케이팅이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500m 우승으로 5개 대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네덜란드의 전설 이레인 비스트, 여자 1000m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유타 레이르담의 역할이 컸습니다. 실제 휠라 유니폼을 입고 드라마를 써내려간 이 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휠라는 우리나라의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팀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단복과 빙상 대표팀 경기복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우리나라 컬링 대표팀을 후원했었습니다. 통상 올림픽 기간에는 경기 참가 선수들 유니폼에 새겨진 브랜드 로고가 주목을 받는데요. 브랜드 입장에선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 기간에 여러 국가의 자사 브랜드를 알릴 수 있고 선수의 성적이 좋으면 기술력까지 어필할 수 있다는 효과가 더해집니다. 이 때문에 스포츠 브랜드들은 유니폼 안에 작은 로고를 차지하기 위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올림픽 대회가 끝나면 다음 대회를 위해 국가별 올림픽위원회와 4년 단위로 계약하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치열한 올림픽 대회의 브랜드 마케팅 싸움에서 결국 한국의 휠라가 1등을 차지하며 승자의 웃음을 누린 건데요. 오늘은 어떻게 휠라가 세계 유명 브랜드들을 제치고 이런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휠라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이 빛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브랜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휠라는 지난 2012년부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한국 컬링 대표팀의 경기복과 트레이닝복, 용품을 후원했는데 그 결실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터졌는데요. 당시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이 은메달을 따는 등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휠라도 때 아닌 브랜드 마케팅 효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휠라는 태극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에 상의와 무릎에 회사 로고를 부착하는 특별 운동복을 제작했는데 그것이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나 컬링이 다른 올림픽 종목과는 달리 경기 시간이 매우 길어 홍보 효과가 더 컸다는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 지난해 휠라는 BTS와 협업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휠라는 2021 가을 컬렉션에 BTS의 새 광고를 공개하면서 브랜드의 긍정 모멘텀을 지속시켰습니다. 결국 이 같은 휠라의 전방위적 마케팅 활동 덕분에 지난해 휠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휠라 홀딩스는 지난해 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1년 전보다 각각 44%, 77%가 증가하며 호실적을 냈는데요. 휠라의 적극적인 마케팅 브랜딩 효과로 국내외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막대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휠라는 주주들에게 사상 최대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주주 환원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휠라 홀딩스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한 주당 배당금 1,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601억 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한 주당 185원 배당에서 440%나 증가한 것입니다. 휠라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최우선 경영 방침의 하나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배당금 확대를 결정하게 됐는데요. 적극적인 브랜딩과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소비자와 주주 만족 극대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면 승승장구하고 있는 휠라의 성공 전략이 궁금하실 텐데요. 휠라는 사실 한국 귀화 브랜드로 지난 1911년 이탈리아의 필라 형제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당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휠라가 유럽 시장에서 큰 부진을 겪자 매각을 결정했는데
한국의 윤윤수 회장이 휠라 본사를 사들여 2007년 휠라 코리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한국 브랜드가 된 휠라는 브랜드명만 빼고 모든 정체성을 다 바꿨습니다. 과거 골프,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군에 주목했던 만큼 3040 세대들의 소비가 많았는데 시대에 맞춰 브랜드들 이미지를 다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휠라는 1020 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해 디자인을 혁신했고 밀레니얼 세대에 맞는 혁신을 이뤘습니다. 어린 세대를 주 고객층으로 하는 만큼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아역배우 출신 김유정을 모델로 기용하면서 시장 변화에도 주도적으로 반응했는데요. 그 결과 휠라는 주요 소비층인 10대, 20대가 좋아하는 브랜드로 떠오르며 2017년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즉 휠라가 태어난 곳은 이탈리아지만 휠라를 꽃피운 곳은 한국인 것입니다. 하지만 휠라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브랜드 재정비에 승부수를 던지며 전성기를 되찾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서도 위기를 실감한 휠라는 스포츠 브랜드들의 정체성을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전 글로벌 본부가 머리를 맞대고 휠라의 재림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재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휠라의 전략은 단기적인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만드는 것으로 이에 따라 상품 제품군 강화, 라인 리뉴얼과 이커머스 확대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앞서 휠라가 지난해부터 브랜드 본연의 정체성을 되살려 기능성 스포츠 제품 라인을 강화하기로 방향성을 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결과 휠라는 오랜 시간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이클화, 러닝화 등 퍼포먼스 슈즈를 잇따라 선보였고 다른 브랜드들까지 런칭하며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휠라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 고도화 등을 통해 또 한 번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휠라는 새로운 30년을 위해 ESG 경영 고도화, 스포츠 퍼포먼스 강화, 창의적 도전 지속 등 3가지를 필수 과제로 꼽으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라는 건강한 세상을 향해 내달리는 신발을 만든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해 새로운 30년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휠라 구성원 모두 ESG 내재화 실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휠라는 UN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하는 등 지속 가능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면서 ESG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활용 종이를 활용한 신발을 출시했으며 의류 역시 100%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프리마 로프트, 마이판 리젠 등 친환경 원재를 사용한 제품을 다수 선보이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빠른 요즘 창의적 도전을 실천하며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려는 휠라의 노력이 돋보이는데요. 국내와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휠라의 독주가 다시 한번 이어질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